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 앞에서 별도 가림막 없이 증언했습니다. 계엄 당시 윤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받았다며 통화 내용을 밝혔습니다.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자금이면 자원,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라는 취지로 말하였죠.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러나 누구를 잡아들이라는 것인지 듣지 못해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에게 전화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연영 사령관은 저의 그 어떤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거나 회피하려는 부분에 있었던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위에게 전화 받았어. 대통령이 너희들 지원해 주래. 그 다음부터는 여인영 장관이 당시의 상황들을 저한테 설명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불러줬다는 체포 명단이 적힌 메모도 공개됐습니다. 홍 전 차장은 급한 대로 종이에 휴갈기듯 받아 적었다며 명단을 들으면서 미쳤다고 생각했다고도 했습니다. 왜 미친놈이다라고 생각하고 메모를 멈췄습니까? 우리 변호사님 네. 한번 다음- 이 명단 한번 쭉 질문 읽어보십시오. 어떤 여쭙겠습니다. 느낌이 드나. 중간에 받아 적기를 멈춘 탓에 정확한 인원은 알 수 없지만 14명에서 16명으로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간첩들을 싹 다 잡아들이라고 말한 것이라며 홍 전 차장이 자의적 해석을 주장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런 홍 전 차장 진술들의 신빙성을 의심하며 지난달 31일 통신기록 조회를 신청했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그 증인은 2024년 12월 5일 아침 7시 50분경 김태효 대통령실 안보 1차장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서 피청구인이 국민에게 진정한 사과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하셨죠. 예, 사실입니다. 예. 그 증인이 김태효 그 실장에게 보낸 메시지를 제시하겠습니다. 이 메시지가 증인이 보낸 메시지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증인이 이 메시지를 김태효 차장에게 보낸 이유는 무엇인가요? 12월 3일 날 물론 특별한 부분에 지시도 하지 않고 지나갔지만 곧 계엄이 해제되고 계엄군이 철수했습니다. 그래서 12월 4일 날 하루가 지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행동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두 가지가 보였습니다. 정확히 따지면 두 가지 걱정스러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군이 이미 철수된 부분이지만 저는 군이 안정화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군이 안정화가 안 된 상태에서 향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다소의 우려를 가지고 있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일어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큰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밤 여의도 국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몇몇 사람들만이 아는 게 아니라 방송을 통해서 전 국민이 마치 드라마나 영화를 보듯이 지켜봤기 때문에 마치 계엄군이 철수를 하고 계엄이 해제된 것이 모든 것이 다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돌아올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상황에서 뭔가 빨리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게 좀 더 큰 위기로 다가오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대통령님을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시로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고 지금 생각해도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께서 진심으로 국민들께 사과하시고 당시에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여러 가지 마음의 심경을 말씀하셨다면 국민들이 훨씬 더 이 대통령님을 이해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내용이 대통령님께 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메시지에 대한 김태효 차장의 답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증인은 아까 그 5일 저녁에 국정원장이 사퇴를 요구했다가 6일 오전에 다시 태도를 바꿔서 우리 일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같이 일해 봅시다라고 말했다고 했는데 6일에는 이미
그 저희가 지금 소추인 측에서 부동의에서 증거 자료를 제시할 수 없지만 국정원장은 이미 5일 저녁에 그 6시 반경에 후임 1차장인 오우룡과 만났고 6일 오전에 이미 오우룡에 대해서 1차장 선임이 결재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정원장이 증인에게 같이 다시 일해보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저한테 물어보실 게 아니라 국정원장한테 물어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는 당시에 뭐 전반적인 네, 부분에 대해 알겠습니다. 프로세스를 이해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같이 알겠습니다. 일해보자고 하는 부분은 두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라 2차장, 3차장, 기조일장이 다 있는 자리에서 얘기한 부분이라는 부분을 리마인드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방금 그 제 주신문에서 그 김민서 조선일보 기자의 그 보도를 보고서 정보에서 연락이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김민서 기자의 어떤 그 문자에 대해서 증인이 정보위를 통해서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을 했는데 이때 이미 정보위를 통해서 답변을 하기로 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굉장히 상세하게 되어 있는데 정보위랑 이미 얘기가 있었고 이 내용을 정보위로부터 확인한 김민서 기자가 증인에게 문자를 보낸 것 같아 보이는데 어떤가요? 조금 올려보십시오. 오전 11시 13분이면 이미 그 신성범 정보위원장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나름대로 정보에 가기로 했던 부분이고요. 네. 증인은 계엄 당일인 2024년 12월 3일부터 5일 경질되기까지 이재명, 우원식, 박지원, 기타 민주당 의원과 전화, 카톡, 텔레그램, 기타 메신저를 이용해서 연락한 사실이 있나요? 우리 변호인께서 제 통화 있나요? 내역까지 다 조회를 하셨던데 이미 다 알고 계신 거 아닙니까? 아직 회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있나요? 한번 회신 오면 확인해 보시죠. 의제 125호증에 제가- 다시 일을 재생해 제가 주십시오. 의제 여기가 125호증에 일을 재생해 재판정이긴 주십시오. 하지만 저기 변호인님, 제가 피의자로서 검사에게 조사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증인이잖아요. 네, 예. 죄송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네. 하려고 그러냐면 저는 사실은 준엄한 헌법재판소에서 증인으로 호출하셔서 당연히 국민의 의무로 의견 겁니다. 저 지금 공직자가 아니고 무직인 개인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재생해 주시죠. 시간이 갑니다. 예, 그런 그 증인의 어떤 통화 내역 조회까지 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증인의 위치에서 증인하는 것이 맞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의 0시 2분에 제가 홍장원 국정원 1차장에게 무슨 일인가 하고 물었고 홍장원 1차장은 저도 TV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2시 28분경에 그래야만 합니다. 이렇게 네. 다음은 이렇게 다시 주의를 줬습니다가 그 박선원 의원의 워딩입니다. 증인은 국정원 1차장인데 야당 국회의원에게 주의를 받고 업무를 보고하는 사이였나요? 야당 국회의원이 아니고요. 정보위 간사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느 부처도 마찬가지고 어느 기관도 마찬가지지만 해당 국회에 있는 상임위에 예를 들면 국정원 입장에서는 정보위하고는 수시로 정보위원회를 열고 때로는 정보위원장이나 정보위 간사들이 어떤 현안에 대해서는 뭐 물어본다거나 어떤 자료를 요청하는 이렇게 왕왕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럼 6일날 정보위에 출석하라고 연락이 된 의원은 누구인가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증인이 6일날 정보위에 출석했지 않습니까? 그때 정보위에 나오라고 합의를 진행한 의원이 누구냐고요? 그거는 12월 6일 날 아침에 조선일보 기사를 보고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어봤던 신성범 정보위원장이십니다. 증인이 제출한 신성범 정보위원장과의 전화 통신 내역입니다. 이건 증인이 제출한 겁니다. 저희가 조회한 게 아니라. 네. 예. 네. 56항 여쭙겠습니다. 증인은 국정원 1차장으로 임명되기 전 2022년 7월부터 2023년 11월 26일까지 국정원 특보로 근무했죠. 네, 그렇습니다.
박선은 의원은 2024년 10월 29일경 국정원장 특보로 증인과 함께 근무했던 김모 공작특보에 대하여 대북 공작비 예산을 유용했다는 의혹으로 고발하겠다고 하였죠. 예. 이때 증인도 김모 특보와 같이 공작금 유용 의혹으로 박선은 의원에게 약점을 잡혀 있었던 것 아닌가요? 잘 얘기해 주셨습니다. 지금 그 한간에 제가 대북 공작금 띄어먹었다고 난리인데 그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지금 제가 만약에 100억 넘는 대북 공작금을 띄어먹었거나 홍콩의 호화 빌라를 가지고 있거나 제가 해외를 담당하는 차장이기 때문에 해외 거점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 돈을 모아서 위에다가 상납했다는 부분의 얘기까지 네, 증인 묻지 않은 보수 유튜버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그랬다면 검찰총장까지 하신 우리 대통령님께서 저를 국정원에 2년 반씩이나 두셨겠습니까? 어쨌든 그 루머의 주인공이 증인인 건 맞죠? 증인 제가 조금 여쭙겠습니다.